제가 1000번쯤 들은 말이에요. 마치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정신과 선생님들 환자들한테 맨날 들으시는 거 있잖아요. 이 약 먹으면 중독되나요? 뭐 이런 거 있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서 피 나올 것 같은 질문. 그런 질문들이 사실 저도 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인도는 가져오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도 저는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이게 중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께 매번 설명을 드립니다. 법인도는 가지고 올 필요가 일단은 없습니다. 한창 젊으시고 왕성하게 일하시고 할 때는 법인도는 도리어 안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 법인돈에 잉여금이 계속 쌓여야지만 잉여금으로 계속 그 다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돈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고요, 도리어. 법인 돈을 가지고 온다는 건 내가 이걸 쓰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데 법인에 놔두고 쓸 수가 있어요. 법인 사업에 그 사업 목적으로 쓸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매매 법인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평일에는 병원 일을 하지만 주말에는 여기저기 임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강원도도 가야 되고. 왜?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별장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제주도를 한번 답사를 다녀올 수도 있는 거고, 제주도에 가면 당일치기로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주도를 답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답사하다 보니 2박 3일을 호텔에서 잘 수밖에 없는 거고,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맛있는 밥을 먹는 거고, 제주도에서 나는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임장을 간 것이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정말 좋은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차량, 식사비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의 잉여금으로 많이 쌓이면 그거를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증여를 효과적으로 하는 건데, 잉여금이 많이 쌓여야지 그 돈을 애들한테 뿌릴 수가 있어요. 내가 법인의 돈을 안 가져와야 되고 잉여금을 많이 쌓아서 그 잉여금을 자녀들한테 배당 또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꾸준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그렇고 나이가 먹었어요. 또는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너무 인생이 피곤해. 지쳤어. 그러면 그때는 조금 휴식기를 취하면서 법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법인 돈을 적극적으로 가져오면 종합소득세가 어차피 그 과세 표준 구간이 이미 매우 적어져 있잖아요. 임원으로서 법인에서 급상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동산 매매 법인의 대표로서 급여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평일에 계속 임장하고 돌아다니고 급여 상여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자산 많으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산이 많으시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건강보험을 너무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법인의 직원으로 소속이 돼버리면 거기서 급여를 딱 100만 원을 받는다. 이러면 갑자기 이 자산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직장가입자가 되는 순간 나는 갑자기 월 100만 원 받는 직장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들 활용하시고 법인에서 퇴직을 하는 순간 퇴직금도 없고 또 주주로서 배당은 꾸준히 하시면 되고. 자, 죽으면 다 상속인데 상속이 여러분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가 상속이 전 세계 1등이라고 하죠. 너무나 많이 상속세를 내는 걸로요.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다 대한민국을 떠난다라는 뉴스가 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아마 그런 증여 상속이나 이런 것도 좀 세율을 건드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살인적인 상속이다. 그래서 사전에 끊임없이 증여를 해야 그나마 죽어서의 상속이 좀 줄어듭니다. 내가 죽기 전에 재산이 쪼그라들어 있어야지 아주 성공적으로 증여한 겁니다. 최대한 죽기 전에 내 명의의 재산이 쭈그러들어 있어야 됩니다.